오늘은 바이브 코딩과 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한번 구글에서 바이브 코딩이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바이브 코딩은 여기서 쭉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네요. AI 코딩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AI라는 것과 자연어로 대화를 하면서 코딩을 한다는 게 주요 핵심일 것 같고, 한번 대충 보면은 개발자가 자연어,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이런 건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뭐 특징 해가지고 자연어 기반, 자연어라는 거,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가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빠른 프로토타입이 제작된다. 요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과연 진짜 초보자들도 코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어떤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이번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 겸 하려고 하는데, 바이브 코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대충 어떤 것인지 윤곽은 잡았으리라고 이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툴들도 몇 가지를 소개할 거고, 나눠서 할 수 있을지 하나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로 바이브 코딩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대략적인 감을 잡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웹페이지 내지는 뭐 어떤 것을 만들지, 지금으로서는 계산기를 간단한 웹페이지로 구현해봐서 어떻게 동작이 진짜로 제대로 되는지 잠깐 테스트 해볼 건데, 웹페이지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유튜브에서도 보면 뭐 HTML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간단한 것들을 일단 시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할 때는 일단 바로 결과물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과연 도전해 볼 만한가, 초보자들도. 그 다음에 저렇게 되니까 나는 나의 어떤 불편한 점이나 뭐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들을 과연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몰랐다면 이런 것들이 요새 AI와 접목해서 트렌드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잠깐 보면 마찬가지겠죠. AI를 사용해서 뭐 했는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 자체는 2025년 2월 3일 트위터에서 안드레 카파시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여기서 포커스는 뭐 안드레 카시아가 누군지 뭐 이런 것보다도 2025년 2월 3일,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요즘 그러니까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건데, 코딩이란 얘기와 더불어서 바이브 코딩이 이제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보안 문제가 있을 거고, 주요 도구,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살펴볼 거는, 전에 저의 영상에서 보면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커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개를 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터미널 텍스트 기반의 툴을 소개해 드릴 건데, 오픈 AI의 코덱스 CLI, 그 다음에 뭐 가장 핫한 엔트로픽사의 클로드 코드를 소개하고,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는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간략한 소개, 뭐 흐름인데, 다음은 제가 느낄 땐 바이브 코딩이든 뭐든 간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문제점은, 물론 영어권 사용자들을 배제하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든 그 개발 언어들도 보면은 영어 기반이거든요. 대부분의 개발 언어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랭귀지, 즉 영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저만 느끼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땐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툴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소개하면서 한번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거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라고 있잖아요. 그 제미나이에서 CLI라고 그러는 툴이 있는데요. 요것이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일단 코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 코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나는 맨땅에 헤딩하는데 매우 그동안 힘들었다, 근데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는 그 진입 장벽을 약간 낮출 수는, 훨씬 더 좀 낮출 수는 있다는 개념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난 컴퓨터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코딩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시면 아마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적어도 코딩이란 단어를 좀 들어봤고 AI를 잠깐이라도 좀 써봤고 요러신 분들은 제가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에는 다른 툴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번에는 뭐 일단 터미널 기반의 툴들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글의 장점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이름은 구글의 제미나이 CLI고 여기 쭉 보시면 GitHub의 저장소이긴 한데 일단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란 건지,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툴을 세팅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데부터 일단 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벽에 부딪히는 1차적인 관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허들만 약간 넘고 뭐 구글 번역기를 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일단은 설치까지는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서 뭐라 그러는지 볼게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니? 자, 여러분 보면, 아이고, 이거 한국어로 하면, 번역을 하면 안 되겠네요. 원본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한국어로 번역. 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니? 일단, 이 위는 무시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어떤 단어들을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고 이런 툴을 설치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빠른 시작을 보면 전제 조건에 Node.js 버전 2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설치는 사실 터미널을 열어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실행하면 되고, 아니면 요 밑에 명령어 npm으로 돼 있는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또 그 다음 사항이 API 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 구글의 제미나이 CLI의 장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미나이 프로 2.5 프로가 최신 버전인데 하루에 100개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무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요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가시면 API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API 키가 뭐고, 뭐 머리가 아프다, 그냥 따라하기로 쉽게 그냥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여시고, 자, 터미널은 요렇게 생겼죠?
자,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툴은 오픈AI 코덱스 CLI라는 툴인데, 앞서 설명드린 구글 제미나이의 툴과 유사하죠. GitHub라는 내 소스 코드들, 즉 코드들을 저장해 놓은 GitHub인데 마찬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앞전에 제미나이를 한번 보셨다면 물론 처음부터 제가 세세하게 모든 것 API 키를 발급받거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중에 만약에 호응이 좋으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찍도록 하겠지만은, 항상 요런 툴들이 있구나, 내가 몰랐는데 한번 시도해 볼까, 뭐 요런 위주로 일단은 소개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다만 쭉 훑어보는 그런 정도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호응이 좋다면 좀 더 상세한 영상으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덱스 CLI, 기존의 제미나이와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한글로 번역 안 하고 마찬가지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맥북을 기준으로 하는데, 즉 맥OS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는 것, 윈도우도 터미널 파워쉘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할 텐데 약간 맥보다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조금은 처음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터미널에 요러요러한 명령들을 입력하거나 부루 명령어를 통해서 인스톨 코덱스 요렇게 하면은 된다, 뭐 요런 내용이들이고, 항상 마찬가지 패턴이죠. 여기도 보면 다시 원문으로 영어로 번역이 아닌데, 네, 원문으로 만약에 보시면 제미나이 보시면, 야, 왜 이렇게 느리니?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미나이 CLI 보시면 여기도 퀵 스타트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제 조건은 이렇고, 인스톨은 이렇게 한다. 쭉 써 있고, API 키가 필요한데, API 키를 무료로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그 발급받은 키를 여기에 your API 키 요 자리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쭉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거에 또 항상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관한 것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구글은 아파치 2.0 라이센스인데 요거는 뭐 상업적으로 다 써도 좋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네 맘대로 써라 이런 거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지금 당장은 써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오픈AI의 코덱스 CLI는 요런 퀵스타트 마찬가지죠. 인스톨 요렇게 한다, 아니면 부루 명령어를 통해서 인스톨을 한다. 만약에 개발에 조금이라도 했고 맥을 사용하신다면 부루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PI 키가 필요한데 똑같죠, 구조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픈AI 플러스나 프로 유저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인일 경우에는 요게 돈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한 $5 정도를 충전을 해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오픈AI의 코덱스 CLI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고 유튜브 링크도 있는데, 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라 장벽이 저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영어가. 하지만 영어 울렁증도 있고,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스톨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키를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있는데, 요것들이 요런 플랫폼.api 키 B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5를 여기서 충전하게 하고 API 키를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든다. 근데 $5 정도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래서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렸고, 사실 이 두 개는 맛백인데, 구글 제미나이는 처음에 시도해보기 무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가장 좋을 것 같고, 오픈 AI 것들은 별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 봐선 아직까지는 개발자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바이트댄스사에서 만든 트레이 에이전트.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일단 임의대로 제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트렌드인가 싶어가지고 내놓더라고요. 바이트댄스는 제가 알기로는 틱톡을 만든 중국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긴 또 라이센스들 부분, MIT 라이센스라는 거, 나중에 라이센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MIT 라이센스는 뭐고, 뭐 아파치 라이센스는 뭐고 하는데, 일단 아파치 라이센스가 가장 뭔가 제한이 적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건 곁다리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퀵 스타트 그래가지고 실행을 하려면 여기는 뭐 UV라는 것들을 설치해서 하는 걸 권장한다고 돼 있고, 요렇게 쓴다 요렇게 돼 있고, API 키 여기도 방식은 똑같죠.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카피해서 쓰고, 여기도 셋업 API 키를 넣는데, 여기는 각각의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여러 AI 모델을 쓸 수 있게 돼 있네요. 여기는 오픈 AI 키는 이렇게 집어넣고, 엔트로피 건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다. 런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쓰는 것들은 이렇다. 비슷한 방식의 이런 터미널 기반의 이런 툴들이 있다. 이걸 소개시켜주고, 가장 핵심은 엑기스는 바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클로드 코드라는 겁니다. 뭔가 코딩에 관해서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현재로서는 클로드 코드를 가장 추천합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랭귀지로 문서를 볼 수 있게 지원하잖아요. 한국어를 지원하는, 이게 지원폭도 꽤 좋네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지 않고 봐도 된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작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바이브 코딩 툴이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npm install 해가지고 이런 걸 또 카피해갖고 터미널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이미 구글 제미나이에서 뭔가 그 Node.js 관련해서 처음에 설치를 하셨다면 npm install로 무리 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은 클로드라고 터미널 창에 치면 되고, 왜 클로드 코드인가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많은 개발자분들의 유튜브를 보면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코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클로드 코드도 이제 돈이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5 정도를 충전하고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여기는 한글로 문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쭉쭉 읽으면서 모르는 건 넘어가고,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실행을 해봐야 좀 아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터미널은 예를 들어서 검은 건 바탕화면이요, 하얀 건 글씨라, 그래서 이거 당최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IDE에 클로드 추가하기, 그래서 우리가 툴 기존에 제가 영상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커서나 윈드서프와 같은 이런 툴들이나 제트브레인 계열의 IDE 툴, 즉 제트브레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글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넌 뭘 추천할래? 하면 처음에 단계에는 제미나이로 무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간단한 걸 그 다음에 아하 조금 이런 것들 쓰는데 익숙해진다. 그러면 현재로선 클로드 코드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터미널은 너무 낯설다. 뭔가 GUI 환경이 IDE 툴에서 실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설치 보면 VS 코드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일단 커서나 윈드서프에서 설치 따라하면서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모습인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본격적으로 앞으로 써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커서 아이디인데 제대로 설명한 대로 설치가 됐다면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엔트로픽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Run Cloud Code잖아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터미널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클로드 코드를 설치했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이것은 그냥 이렇다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 거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까만 건 화면이요, 하얀 거, 제 거는 글자가 파란색이네요. 요거는 좀 테마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터미널 창인데 각각 터미널에서 제미나이와 클로드 실행만 제대로 설치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만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라고 치면 실행이 돼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아까 GitHub 저장소에서 보셨던 대로 이렇게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되고 여기 제미나이 2.5 프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슬래시 보면은 어떤 명령들을 쓸 수 있다. 이건데요. 뭐 요거는 실행했을 때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헬프해서 어떤 것들을 쭉 쓸 수 있고 중요한 건 일단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캔슬은 ESC, 빠져나가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C 하면 빠져나왔네요. 다음 클로드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클로드라고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것은 일단 제대로 됐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빠져나가는 게 뭔지 한번 헬프로 볼까요? 마찬가지겠죠. 헬프 쭉 나와 있고 지금 클로드 버전을 뭘 쓸 거고 뭐 이렇게 쭉쭉 돼 있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 중요한 건 빠져나가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 있네요. 엑시트 빠져나가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또 이것저것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설명했는데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영상을 찍었고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구난방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